정말 제 개인적인 가장 큰 소득은 임 전 사단장이 얼마나 말을 잘 바꾸는 사람인지가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은 입증이 됐어요. 그 증인 선언을 그 번복하는 과정도 그랬고, 이 방금 자기의 말을 바꾸는 과정, 그리고 사촌한테 도움 받은 것도 아니다, 대답이 안 왔다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되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국민적 효과는 상당히 크게 거뒀다고 두 분의 양론이 생각합니다. 수용을 하면 중간항이 넣으면 다 맞는 정답이 되는 건데 그 임성근 사단장 같은 그거는 좀 재밌었어요. 그 박균태 검사 출신이잖아요. 박균태 의원이 그 휴대전화 이제 압수당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할 의향이 있냐 그랬더니 의향이 있다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뭐 이렇게 자수해서 광명 찾아 이런 식이었는데 비밀번호 잊어버리셨다고 이런 머릿속에서. 근데 그게 네.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게 요새 군부대는 현역 장성을 포함해서 모든 그 군인들이 그 군부대 출입을 할 때 보안 어플을 실행을 시켜야 출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아니 그러니까 보안 어플을 실행하려면 항상 이걸 눌러야 될 거 아닙니까? 비밀번호를 눌러서 자기 휴대폰에 깔려 있는 보안 어플을 실행을 해야 출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비밀번호를 그걸 잊어먹으면 출입이 안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부대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뭐 하여튼,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문제는 분명히 이제 우리가 삼부토건 주가 움직이는 걸 보면 뭔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이 뭐 자기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을 리는 없는 그러니까요. 거고. 그때 그걸 좀 들여다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요새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은 옛날처럼 그 증권거래소에 보면 이상거래 적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주문이나 이런 게 특이하게 나오면 거기에 빨간불이 팍 들어옵니다. 그러면 증권거래소에서 일단 보고 기초 자료 수집해서 그걸 이제 금감원에 넘기고 이제 그 중에 일부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하고 뭐 이런 절차가 진행되거든요. 근데 그걸 웬만한 사람은 다 알기 때문에 요새는 그렇게 티나게는 안 해요. 다만 거기서 적발이 안 됐더라도 어느 한 날 딱 집어서 그래. 삼부토건에 그러면 2023년 5월 전후에 거래 내역을 좀 보자. 해갖고 찝어서 보면 알 수는 있어요. 이게 좀 그 전에 대량 매집을 했던 계좌, 뭐, 그리고 이게 2023년 7월 15일이 최고가를 찍거든요. 그 분명히 작전을 했다고 하면 그 무렵 물량을 팔았을 거 아니에요. 네, 4989가. 그러니까 그 거래량 보고 그러면 찝어낼 수는 있단 말이에요. 수사권만 있으면 이거 할 수 있는데. 아니 소액주주들이 얼마나 지금 검찰총장도 네. 수사를 지휘를 못하고 있는데.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모르겠어요. 오후 주가는 제가 오늘 확인 안 해봤는데 삼부토건이 그런 문제가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주당 거의 5,500원까지 올랐던 주식이 1,000원대로 훅 떨어졌었어요. 근데 주말에 김건희 여사의 조사 소식과 이런 뉴스가 전해지면서 오늘 오전에 막 오르더라고 또. 오늘 오전에요? 야, 시장이라는 게 정말로 기이하네요. 예. 아니 근데 오히려 지금 보면 아까 삼부토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주가 관련된 전문가로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도 관련된 특검에 해당 내용들을 관련 사건으로 포함시킨다거나 조사하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적어도 3부가 골프 3부가 아니라는 게 드러난 이상 3부와 연관되어 있는 아주 의혹이 짙은 삼부토건과 연루성을 들여다봐야죠. 그래서 지금 원래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그리고 명품백 의혹까지도 포함된 부분 정도로 멈췄다면 사실상 여기서 더 나가게 되는 겁니다. 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둘 다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이치모터스 조작 의혹도 주가 조작 의혹도 있지만 거기에 혹여나 이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도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삼부토건과 연관된 것은 아닌가. 특검의 범주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그리고 한편으로 또 댓글 부대 의혹을 얘기했을 때 장해창 전 후보 얘기했을 때 물론 주 저격 대상은 한동훈 지금 당대표 후보지만
또 연관해서 또 이게 더 확장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금 점점점 더 부풀어 가고 있다. 의혹이 저 지쳐져서 특검법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네. 이걸 쪼개서 가는 것이냐 내지는 한꺼번에 가는 것이냐 여러 문제들을 다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지 특검법은 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어떤 특검법인 간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8명의 국회의원이 더 필요한 상황인 건데 뭐 최소 필요한 거죠. 뭐 그렇죠. 개혁신당 입장도 경우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데. 아니 개혁신당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네, 처음부터 찬성 찬성이고, 입장이었어요. 네. 네.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에는 또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이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좀 이렇게 얘기가 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뭐 네. 그거를 이렇게까지 나온 마당에 포함 안 시킬 수는 없죠.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는 근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거부권 행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얘기를 하려면 필요한 사람이 8명이란 말이에요. 그에 대한 설득이라는 거는 뭔가 새로운 사실관계의 등장 이런 것들을 또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부권은 이미 행사가 됐죠. 네.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전자결제로 거부권 행사됐잖아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관련성이 없길 바래요. 영부인이. 삼부 토건과 관련해서. 근데 그 멋쟁 해병 단톡방에 내일 3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가 나온 게 2023년 작년 5월 14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일 5월 15일 주가 체크하라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3부 토건 주가가 1,000원 정도였어요. 1,020원, 30원 주당. 근데 5월 16일 바로 그러니까 15일 날 주가는 안 움직였는데 5월 16일 날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부인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영부인이 방한을 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영부인 회담을 하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인 17일 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한민국의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 주가가 꿈틀거리면서 올라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7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방문했다가 비밀리에 우크라이나 방문해서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회담하고 네.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딱 내일 3부 체크하고가 5월 15일이고 딱 2달 후인 7월 15일 날 장중에 주당 5,500원을 찍는단 말이에요. 5배 반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3부 토건이 다른 굴지의 우리나라 건설 회사를 다 제끼고 우크라이나 맞습니다. 종전 이후 재건 사업에 가장 선도적으로 MOU를 체결하는 나라로 회사로 네. 발표가 되고 실제 MOU 체결도 하고 그런 호재가 있었습니다만 그 호재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정권의 최정점부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렇죠. 네. 소재였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에 15억 원의 돈을 갖고 주가 조작을 했던 이종호 씨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를 해봐야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힘의원들을 진짜 인간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야, 이거 수사해서 적어도 영부인은 이거와 연관이 없다라고 확인을 받고 털고 가야지. 이걸 확인 안 하고 계속 찜찜하게 그냥 뭉개고 가면 속된 표현으로 계속 의심받을 텐데 아니 확실하게 영부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도 특검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서 8명만 설득을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어차피 지금 거부권이 행사돼서 재의결할 때는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으니까 8명은 제가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네. 네. 아니, 말씀대로 정말로 이게 2달 만에 5배가 주가가 오른다. 5배 반. 반이 오른다? 그러니까 의혹의 개연성이 더 분명한지 해명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를 지금까지 살펴보자면 방금 김영남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혹의 개연성이 훨씬 더 그럴듯해요.
대답을 아무리 한다고 그렇죠. 하죠. 네. 근데 이 문제가 삼부 토건뿐만 아니라 명품백 수수 의혹도 비슷한 겁니다. 가령 스토커였다가 집을 주거 침입이었다가 그런데 서운하지 않게 천천히 돌려주라 그랬다가 해명의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의혹은 훨씬 더 일관성이 있는데 이런 사안들이 점점 쌓여가고 우리가 잊었지만 양평 고속도로 특혜도 마찬가지로 해명의 개연성보다 의혹의 개연성이 훨씬 더 짙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점점점 하나둘씩 더 개수가 늘어가고 그리고 정도가 짙어진다면 결국은 특검이라는 일테면 지금 현 대통령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검찰권이 오히려 미치지 않는 특검을 통해서 규명을 해야 여당 입장에서도 훨씬 더 개운한 그렇죠.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충분히 설득될 수 있고 이 설득이 될 수 있지만 제가 원내에서 느낀 게 뭐였냐면 이런 부분에 설득되지 않는다기보다 여전히 용산 눈치를 많이 보고 계시는구나. 여당 의원님들이. 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당의 눈치를, 그러니까 여당이 대통령실의 눈치라기보다는 좀 더 정치적 실속을 찾기 시작한다. 정치적인 명분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순간 저는 이 무게추는 확 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사실은 오늘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 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 당의 입장이 있었는데 그 검사 출신 의원님들이 국민의힘 좀 있잖아요. 그 요직도 하고 계시고 뭐 정책의장도 있고 법사위 간사도 하고 맞습니다. 계신데 그런 분들의 입장이 검찰에 근무를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최소한 가치 중립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약간 좀 놀랬거든요. 제가 알기로 인류 역사상 여러 가지 사상 뭐 이즘이 많잖아요. 네. 뭐 자본주의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고 뭐 객관주의도 있고 주관주의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이즘은 입장주의예요. 입장주의다. 그건 국민의힘 국회의원 입장이니까 그렇게까지밖에 말을 못 하는 거죠. 근데 비공개 무기명 투표 때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결국은 이제 이것도 삼부 토건의 그런 여러 가지 주가의 문제 같은 경우에도 크게는 최혜병 특검법의 관련 사건이라고 봐야 맞겠죠. 그렇죠. 맞죠.